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는 조직 구조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조직 이론들을 다뤄보셨는데요. 자, 제가 중강의들로 제가 이제 다루지 않았던 그런 조직 이론들은 제가 중강의들로 보완을 해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조직 구조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구조론을 이제 공부하실 때는 저희가 기능 구조, 사업 구조, 매트릭스 구조, 네트워크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수평형 팀 구조,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 구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스크포스 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 그런 조직 구조들하고 또 혼합형 조직 구조, 그리고 오늘 배우시는 혼합형 조직 구조하고 이제 양손잡이형 조직 구조 등의 이제 정의하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 내용들을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자,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루지 않는 조직 구조 유형별 장점과 단점 등은 정의하고 그죠? 제가 중 강의들로 보완을 해드리고요.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사례형 시험 문제들로 해서 사례형 시험 문제로 해서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젝트 팀 조직 구조 등에 대해서 좀 다뤄보시고요. 이 혼합형 조직 구조하고 양손잡이형 조직 구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 조직 구조들이 이 혼합형 조직 구조하고 양손잡이형 조직 구조들을 채택하고 있고요. 또 규모가 큰 중견기업들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조직 구조들을 채택하는 경우가, 조직 구조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국내 조직 구조들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조직 구조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신 이후에 컨설팅 하시는 그 회사의 조직 구조들이 혼합형 조직 구조나 양손잡이형 조직 구조를 채택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 조직들이 발전을 할 때는 기능 구조로부터 출발을 해서 사업 구조로 발전을 하고요. 퀸 교수님이나 이제 뭐 다른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레이너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하셨던 기업 조직의 발전 경로를 보시면 혼합 그 기능 구조로 출발을 해서 사업 구조로 발전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사업 구조로 발전을 한 이후 사업본부들이나 사업부들 간의 조정과 통합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전사 기능 통제 부서들이 붙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면 오늘 배우시는 혼합형 조직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죠? 이 수평형 팀 조직 구조를 동시에 또 혼합형 조직 구조하고 동시에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혼합형 조직 구조는 그렇게 채택이 될 수 있고요. 자, 양손잡이형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사내 벤처 조직을 저희가 기존의 사업부들과 동시에 둠으로써 약간의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조직 구조, 그러니까 사업부 조직 구조들하고 사내 벤처 조직 구조가 동시에 이제 활용이 되는 이런 조직 구조를 양손잡이형 조직 구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1번 서론에서는 혼합형 조직과 양손잡이형 조직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주십시오. 자, 주어진 사례에서는 N 조직관리팀장이 A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기존의 사업부제 조직구조에 전사 기능통제 부서들인 전략기획팀, 회계팀, 인사노경팀을 이제 CEO 직속에 설치하는 혼합형 조직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사 기능통제 부서들로는 뭐 법무팀이나 기타 저희가 이제 그죠? 뭐 재무팀 형태를 또 두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대표적인 전략기획팀, 회계팀, 인사노경팀을 제일 많이 설치하시니까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드렸고요. 또한 기존의 사업부들과는 다른 사내 벤처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효율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손잡이형 조직을 또는 조직 구조를 설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손잡이형 조직 구조. 자, 이하에서는 상기 조직 구조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먼저 혼합형 조직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1번 개념입니다. 혼합형 조직은 영어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오르가니제이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기능식 구조, 사업부 구조, 지역별 구조, 수평적 구조.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 등의 특징을 혼합적으로 사용하여 설계한 조직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근데 보통은 이제 가장 많이 채택하시고 이제 논의가 되는 조직 구조가 사업부 구조를 채택하면서 전사 기능 통제 부서들을 두거나 또는 프로세스형의 조직 구조를 두면서 전사 기능 통제 부서들을 두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제 혼합형 조직은 여러 조직 구조들을 섞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양한 조직 구조들의 강점들을 취하고 약점들을 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주어진 사례에서는 기존의 사업부 구조에 CEO 직속의 전사 기능 통제 부서들, 기능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이런 전사 기능 통제 부서, 전사 기능 통제 부서들이 추가 설치되는 혼합형 조직 구조가 설계되었다고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혼합형 조직 구조가 채택이 되는 상황 조건들을 2번 보겠습니다. 1번 환경이에요. 자, 불확실성이 크거나 소비자 니즈가 급변하는 경우 또는 혁신이 필요한 경우에 혼합형 조직의 효과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빠르고요. 그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다차원적 관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객이나 제품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다차원적인 관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요. 주어진 사례에서는 이제 그 혼합형 조직 구조의 그죠? 사업부 구조 자체가 순수 기능 구조에 비해서는 좀 더 환경의 불확실성이나 환경 불확실성이나 어떤 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가 좀 더 빠르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전사 기능 통제 부서들이 이제 동시에 이 사업 구조들하고 동시에 활용이 됨으로써 전체 최적화도 추구가 되면서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그 대응도 가능하다. 이런 장점 요인들을 갖고 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환경을 먼저 논의를 해주시고요. 자, 2번 기술이라는 측면입니다. 자, 기술 기능 부문과 제품 부문 간의 상호 의존성이 클 때 혼합형 조직의 효과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상이한 원리로 운영되는 복수의 부문들 간 의존성이 크다는 것은 곧 적절한 통제와 조정 기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사례에서는 전사 기능 통제 부서들과 사업부들 간에 그리고 및 사업부들 간 그리고 이제 사업부들 간의 어떤 상호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통제와 조정 기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혼합형 조직 구조가 채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본부들이나 사업부들이 많아지게 되면 특히 그 사업부들이나 사업본부들 간의 조정과 통합의 필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전체 기업 조직이란 관점에서 전체 최적화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사 기능 통제 부서들이 동시에 이제 사업부들하고 같이 해서 그 기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에 규모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대규모의 조직에서는 여러 제품 사업부들 간의 자원의 중복, 예를 들면 스텝 부문이 중복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이들을 본사 단위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의 달성을 위해서 하나로 묶는 형태의 혼합형 조직 구조가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례에서는 전사 기능 통제 부서들인 전략기획팀, 회계팀, 인사노경팀을 CEO 직속에 설치함으로써 알파 사업부와 베타 사업부에 흩어져 있던 기능들의 통합을 통한 효율화를 추구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전사 기능 통제 부서들을 두더라도 알파 사업부와 베타 사업부 자체 기능들을 완전히 다 이전시키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그 CEO 직속, 그 A 사장님 직속으로 전략기획팀, 회계팀, 인사노무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 사업부와 베타 사업부 밑에도 또 기획팀이라는 조직이 또 설치가 보통 돼요. 그 기획팀에서는 전략기획의 기능, 그리고 이제 회계 일종의 간단한 결산 기능, 그 다음에 또 인사노경 업무를 담당하는 분도 그 기획팀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사 관점의 통합과 조정을 위해서 이런 CEO 직속으로 이런 전략기획팀이나 회계팀, 인사노경팀이 설치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알파 사업부, 베타 사업부에 또 기획팀이 있어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조율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이제 회계팀이라는 순수 기능은 보통 알파 사업부와 베타 사업부에 두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인사노동팀도 좀 그렇고요. 근데 전략기획팀은 그 기획팀이라는 형태로 보통 알파 사업부와 베타 사업부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사업부 각각의 사업부 밑에 있는 기획팀 안에 왜냐면 각각의 그 사업부나 사업본부 본부장님이나 사업부장님들을 본부장님 보좌하는 기획팀이 있고요. 거기서 일부 기능들을 각각 수행을 하고 그 중에 전사 관점의 어떤 통합과 조정이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묶어서 A 사장님, CEO 밑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3번에 혼합형 조직 구조의 운영 체계를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목표입니다. 자, 제품 또는 시장별 목표를 강조하는 한편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 역할이 강화를 위해 기능 부문에 대한 강조를 일부 병행한다. 그래서 주어진 경우에는 사업부 구조, 사업본부들도 될 수 있는데요. 사업부 구조 플러스 전사 기능 통제 부서를 동시에 두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과 통제죠. 자, 사업부 단위는 수익 또는 매출을 기준으로 그리고 기능 단위는 비용 또는 원가, 비용을 기준으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자, 또는 이제 그 사업부 단위는 수익 또는 매출과 세전이익. 자, 여기서 이제 세전이익까지 저희가 금융비용을 각각 나누어서 세전이익 형태로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영업이익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거는 각 기업의 어떤 결산 패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 사업부 단위로 이제 수익 또는 매출과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 세전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답에 쓰셔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비용 등을 그죠?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을 전사 관점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 세전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까지를 이제 구분 회계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금융비용이나 금융수익이나 금융비용까지 각각 비교를 시켜서 세전이익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전이익이라고 저희가 볼게요. 자, 그리고 기능 단위는 비용 또는 원가를 기준으로 통제한다. 그래서 자, 주어진 사례의 경우 사업부별 성과평가를 위한 구분회계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전사 공통비 등을 이제 배부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각각의 이제 사업부별로 이제 그 매출과 손익 정보들을 이제 성과평가를 위해서 귀결을 시키는 그런 구분회계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면, 사업부 단위로는 수익 또는 매출과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세전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입니다. 그죠? 그것도 저희가 줄여서 세전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영업이익이라고 답에 쓰셔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부 단위는 이제 수익 또는 매출과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그리고 기능 단위는 비용 또는 원가를 기준으로 통제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전사 기능 통제 부서들은 이제 활용한 비용 또는 원가를 기준으로 통제가 되고요. 조직 사업부 단위로는 이제 수익 또는 매출과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권한입니다. 일반적인 사업 영역에 걸친 대부분의 의사결정 권한은 제품 또는 시장별 관리자가 보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능별 관리자는 해당 지원 영역이나 자원에 국한된 그런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부의 사업본부장님이나 사업부장님들은 이제 각각 맡고 있으신 제품 또는 시장별 그죠? 여러 이제 의사결정 권한들을 다 각각 갖고 있어 의사결정 권한을 각각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사 기능 통제 부서들에서 역할을 하시는 기능별 관리자분들은 기능별 관리자 또는 관리자분들은 각각 해당 지원 영역이나 자원에 국한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그죠? 예를 들면 전사 전략기획 팀장님은 전략기획 팀과 관련된 권한을 보유하시는 것이고요. 또 인사노경 팀장님은 인사노경 팀과 관련된 권한을 보유하시는 것입니다. 전사 기능통제 부서들이요. 그리고 이제 그 회계팀장님은 전사 관점의 회계팀과 관련된 권한을 보유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저희가 그 혼합형 조직 구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4번 특징, 1번 장점입니다. 자, 기능부서의 규모의 경제나 전문화에 따른 이점을 그대로 누리는 동시에 제품 또는 시장별 부서를 통한 환경 적응과 효율성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부들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과 적응과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고요. 전사 기능 통제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들이 집적이 되면서 한데 모여 있으면서
규모의 경제나 전문화에 따른 이점을 그대로 누리실 수가 있어요. 또한 기능식 부문이 본사 조직에서 여러 사업부들이나 사업본부들 간의 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자, 주어진 사례의 경우 사업부들이 빠른 환경 적응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과 또 전사 기능 통제 부서들이 조정 역할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결합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단점을 보겠습니다. 자, 혼합형 조직에서는 제품 사업부를 담당하기 위한 관리 스텝의 수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간접 경비 지출 증가, 의사결정의 속도의 저하, 그리고 본사 조직과 사업 단위 간의 갈등 발생,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의 수립의 애로 등의 단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별 이제 그죠 관리 스텝들도 있지만은 또 CEO 직속으로 이렇게 관리 스텝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요. 아무래도 간접 경비 지출의 증가가 발생할 텐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크다고 보시기 때문에 설치를 하시는 것이죠. 순편익이 0보다 크다고 보고 설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비용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물론 의사결정의 속도가 전사 관점에서 약간은 좀 더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부별로 의사결정을 하실 때에 비해서 전사 기능통제부서들이 아무래도 설치가 되면 의사결정의 속도가 저하될 수 있지만 사업부들이나 사업본부들 간의 조정을 통해서 전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순편익들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전사 기능통제부서들을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사 조직과 사업 단위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협상 스킬들이 발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측면은 저희가 이제 HR 쪽에 이제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발전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전략의 수립이 애로 등의 단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전사 기능 통제 부서들과 사업부들 또는 사업본부들 간의 어떤 그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이제 그죠? 네, 이런 그 조정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단점을 또 극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A 사장님은 기업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수험생 여러분들은 답에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혼합형 조직 구조하고 양손잡이형 조직 구조를 동시에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조직 사례에 나와 있는. 그래서 A 사장님이 있고요. 이 사장님 밑으로 이제 알파 사업부하고 베타 사업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회사가 처음에 설치되었을 때는 전략기획팀, 회계팀, 인사노경팀, 그 다음에 제조팀, R&D팀 등으로, 마케팅팀, 영업팀 등으로 기능 중심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가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이 A 사장님 밑으로 알파라는 제품을 담당하는 또는 지역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알파 사업부와 베타 사업부가 제품 또는 지역 중심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설치가 되었고요. 이 알파 사업부와 베타 사업부를 통합 및 조정하기 위한 전략기획팀, 회계팀, 인사노교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이렇게 조직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혼합형 조직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사내 벤처 조직이 붙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기존의 사업부 조직들 외에 사내 벤처 조직이 붙기 때문에 또 동시에 이 조직부는 양손잡이형 조직 구조를 의미한다. 이 조직도가 설명하는 바람이죠. 자, 이렇게 양손잡이형 조직과 혼합형 조직과 양손잡이형 조직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패턴을 국내 거의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들하고 중견기업들 그리고 일부 중소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이 채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손잡이형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겠습니다. 1번 개념입니다. 자, 혁신에 적합한 조직 유형으로 소위 양손잡이형 조직, 영어로는 ambidextrous organization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오른손잡이 조직과 혁신을 추구하는 왼손잡이 조직의 운영 원리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조직 역량에 부가적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HR 시스템, 개방적인 조직 문화, 장기적인 어떤 인사평가 및 조직평가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사례에서는 오른손잡이인 사업부들과 왼손잡이인 사내 벤처 조직이 혼합된 양손잡이형 조직이 제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상황 조건들. 자, 그러면 양손잡이형 조직 구조가 채택이 되는 상황 조건들을 보시면요. 자, 탐색과 활용의 동시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색 역할은 사내 벤처 조직이 수행하시는 것이고요.
알파 사업부와 베타 사업부는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활용하는 효율적으로 그죠? 그런 역할을 담당하신다고 아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들을. 자, 1번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제품 서비스 생산을 위해서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조직이 필요할 경우 양손자병 조직이 등장하게 된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제품 서비스 생산을 위해서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죠? 그렇게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그죠? 이 제품 서비스 생산을 위해서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조직이 필요할 경우 양손자병 조직이 등장해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 부서의 전문성 확보에 따라 발생하는 매너리즘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경우 양손자병 조직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주어진 사례에서는 사내 벤처 조직의 기존의 알파 사업과 베타 사업부가 좀 오랜 기간 운영이 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사내 벤처 조직을 별도로 두게 되면 빠른 그 실행 속도와 의사결정 속도 및 실행 속도 및 이제 평가 속도들로 해서 이런 사내 벤처 조직이 이제 조직 내 어떤 혁신의 붐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례에서는 이제 사내 벤처 조직이 이러한 매너리즘의 극복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혁신의 어떤 적극적 실행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때 역시 양손자병 조직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그러니까 혁신의 적극적인 실행을 도모할 수 있는 주어진 이제 그 사례의 경우 이제 분업 구조를 저희가 보시면 사내 벤처 조직에서는 혁신의 입안과 초기 실행 또는 적극적 실행을 담당하고요. 기존의 알파 사업과 베타 사업부는 이렇게 기존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시면서 이 사내 벤처 조직에서 이제 제안이 돼서 넘어온 이 혁신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 역할들. 그러니까 사내 벤처 조직은 이제 조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내부적인 분업 구조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이제 적극적 실행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사내 벤처 조직에서 초기 실행, 혁신의 입안과 초기 실행까지를 담당하시고 알파 사업과 베타 사업부에서 대량 생산 등의 형태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플러멘테이션 실행을 하시는 그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양손자병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3번의 설계 방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오른손잡이 조직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활용이라는 것은요. 기존 제품 및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왼손잡이 조직의 주된 초점인 탐색은 조직 최고 책임자인 그 CEO분의 확고한 지원하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력 그리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 자 그리고 장기적인 이제 인사평가와 조직평가 시스템 등을 가지는 방향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 조직과는 좀 차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장기적인 인사평가나 조직평가 시스템은 왜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냐면요. 보통 이제 연구개발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 주기가 2년 또는 3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 경우에 이제 평가 시스템이 이제 단기로 이렇게, 물론 단기적으로 평가 받으실 부분은 다 받으십니다만은, 그런 전반적인 평가가 모두 이제 단기 위주로 되다 보면, 이 혁신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성과평가를 해서 이제 중단되는 거죠. 그 효과성이 이제 확인될 때까지 2년이나 3년 정도 걸리는데, 이걸 전부 1년 단위로 해서 다 평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평가 시스템이 동시에 이제 활용이 된다. 이런 사례벤처 조직이 되는 거죠.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혁신 과정에서 조직 내의 축적 자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직 안팎의 자산을 광범위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혁신 과정에서는 대학, 벤처기업, 심지어 경쟁자와의 협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이런 양손자병 조직 구조의 설계 방안들이 있고요. 자, 3번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위계 질서 및 기존의 조직 운영 원리에 더하여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팀 조직이나 매트릭스와 같은 다차원 경영, 멀티 디멘셔널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도록 조직 역량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자, 매트릭스 조직은 일부 채택하는 기업 조직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조직들은 매트릭스를 일부 또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통 이제 매트릭스가 활용되는
약간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 조직의 리더가 두 명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 조직 운영에 혼선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단점이 잘 극복이 될 수 있다면 매트릭스 조직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팀 조직이나 매트릭스와 같은 멀티 디멘셔널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므로 조직 역량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설계 방안들을 제시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4번 결론입니다. 그래서 A 사장님하고 N 조직관리팀장은 체계적으로 조직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기업 조직의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험생분들은 합격하신 이후에 이런 다양한 조직 설계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조직 설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못 설계되면 조직 리더들 간의 갈등,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동기부여의 저하 등이 발생해서 그 조직이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 설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직 설계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나 조직 리더들 간의 갈등도 줄이면서 그 조직이 성과 확보에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력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이 설계가 되어야 되고요. 조직 설계가 잘못되면 그 기업 조직이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증거 기반으로 다양한 이제 조직 설계의 성공 사례들을 잘, 또 실패 사례들도 연구를 하시고요. 성공 사례들을 잘 연구하셔서 그 기업의 성공적인 조직 구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 공인노무사분들이 이 기업 조직들을 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혼합형 조직 구조와 양손자병 조직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 두 가지도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 그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조직 구조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어, 예, 수험생 여러분들의 예, 건강과 예,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